일단 갑자기 이제 시험 중간인 친구들도 있고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찍으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일단 그 학기 중에서는 제가 어떤 하지 못했던 말들이 있고, 그리고 학기가 끝날 때쯤 한번 만들어야겠다 싶었던 영상이 있었는데, 영상 내용과 어떤 주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몇몇 학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시험이 끝나가는 마당에 내가 이제 할 말을 좀 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좀 할 거고, 이제 목표는 이제 이렇습니다. 2학기랑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어쨌든 나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나랑 한 학기를 같이 했거나 아니면 1년 넘게 했던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친구들한테 내가 이제 떠나는 마당에 마지막 영상을 줄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어떤 가이드식으로 좀 줄 수 있는 영상을 좀 찍어야겠다 생각은 머릿속에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되는 데가 지금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지금 한번 찍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듣고, 솔직히 좀 들으면서 좀 약간 불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분이 상할 것 같다 싶으면 지금 나가는 게 좋을 거야.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좋은 얘기가 있진 않거든. 그래서 한번 듣고 나서 참고할 정도만 됐으면 좋겠어. 한번 들어보고서 괜찮다 싶으면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고.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 킬러 문항 이슈 이렇게 돼 있는데, 킬러 문항 참 말이 많죠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번 연도 수능을 얼마 안 남기고 나서 이런 말을 해가지고 어떤 막 이렇게 여러분들인데, 뭐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떠나서 한번 보자고. 자, 보니까 킬러 문항 방침, 이거 내가 지금 방금 전에 쓴 거는 얘들아, 방금 전에 보니까 그냥 킬러 문항 딱 쳤을 때 나온 뉴스를 쭉 긁어온 거라고. 45% 찬성, 43% 반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그 다음에 자, 절대평가로 갈 것인가. 영어는 사실 이미 절대평가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다 절대평가로 가나 이렇게 하면서 다시 보게 되는 수능 개편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또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똑같아. 뭐 찬반이 뭐 이렇더라 라는 얘기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뭐 사교육은 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사교육 경감일에 사활을 거는 거 오케이, 뭐 인정합니다. 그래, 하는 게 뭐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자, 수능 난도가 낮아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예상이 나오고 있다.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지. 자, 근데 제가 약간 기분 나쁘게 들릴 수는 있겠는데, 한번 그냥 제가 생각하는 약간 이거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자, 킬러 문항을 배제한대. 자, 킬러 문항이라는 게 있어. 킬러 문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뭔가 공교육과 사교육을 이제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손해를 본다는 것까지 뭐 인정해. 이거는 이제 사교육을 받지 않는 친구, 사교육 X 친구가 자, 분명히 뭐 손해를 본다는 거 뭐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사실 대치동만 가더라도 보면 매주 막 어떤 주간지라든지 월간지라든지 해가지고 계속 뭔가 대비를 시켜준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인강으로 좀 대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죠? 이것도 동의해. 그런데 이건 솔직히 제 의견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제 생각. 처음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생각되는 건 뭐냐면, 이거는 누가 해당되는 거냐라고 생각하면,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킬러 문항이 이렇게 막 된다고 해서 엄청 막 어떻게 정책이 왜 그래, 뭐 대통령을 욕하고 막 이렇게 정치를 욕하고 하는데, 사실 그럴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이거는 내 생각할 때는 최상위권과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극상위권들한테는 문제가 됩니다. 극상위권. 왜냐면 얘네들은 자, 어렵게 나오든 아니면 쉽게 나오든지 간에 어느 정도 잘 풀 수 있는 친구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본인들의 어떤 유리한 그런 고지에 올라설 수 있게 하는 그런 문항들을 배제 때린다고 하는 건 얘네가 손해를 보는 게 맞죠? 그죠? 분명히 나는 맨날 한두 문제 틀렸던 건데 남들도 한두 문제 틀리면 얘네가 손해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걸 지금 어떤 강사들도 뭐 왈가왈부하고 나조차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이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냥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왜냐면 아니, 내가 못 맞추던 문제를 맞추게 해준다잖아요. 그냥 그거를 그냥 갖다가 하시면 되고, 내가 지금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평가를 내리고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어떤 A라는 정책이 이렇게 딱 나왔을 때 보통 이거에 대해서 막 왈가왈부를 하거든, 보통 사람들이. 뭐 부동산도 그렇고 뭐 여러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물고 뜯어 이렇게. 근데 정작 피해보는 사람은 많이 있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뭐 타겟을 뭐 이렇게 잡은 것도 이해가 돼요 또.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니네가 막 왈가왈부 할 것도 아니고 나도 왈가왈부 게 아니라, 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내가 이거에 들지 못해갖고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구나 라는 거에서 좀 기분 나빠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은 그래. 알겠죠? 내가 최상위권 극상이었으면 진짜 짜증 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그럴 필요가 없어. 열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가지고 좀 내가 같이 피해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만 그냥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 생각이고요. 알겠죠?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할 거는 또 뭐냐면, 자, 일단, 이제는 이거는 일단 잠깐 내 생각을 얘기한 거고, 내가 최상위권이 되자, 극상위권이 되면 저런 것들은 별로 크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었고, 그 다음 내가 오늘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여름방학 관련 일을 했잖아요. 그죠? 2학기랑. 근데, 그거를 보려면 일단 1학기랑 작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죠? 그래서 목차를 좀 준비해 왔는데, 일단 목차이래. think, 생각하고. realize는 뭐죠, 여러분? 깨닫다도 있겠지만 또 뭐 실현하다도 있겠지? 근데 이건 좀 약간 깨닫다 쪽에 가까워. 알겠지? 그 다음에 accept, 받아들이라. 그 다음에 action, 행동을 취해라. 뭐 이런 얘기인데 좀 약간 있어 보이게 한번 해본 거야. 알겠죠? 한번 보자고. think, 생각을 해봅시다. 자, 봐볼게. 일단 처음에 내가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었어. 시험을 대비하면서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일관되게 얘기를 했던 것들이 있거든. 그게 뭔지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자고. 첫 번째는 이런 거야. 인스타, 유튜브, 웹툰, 롤, 그 다음에 뭐 배그, 그 다음에 커뮤니티들. 각종 뭐 커뮤니티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자, 2명 이상 모여서 공부하는 거를 내가 꾸준히 비판해 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학원 밑에 스터디 카페 있는 거 알죠? 그리고 보면은 항상 이렇게 2명 이상 무리 지어 있는 애들을 보고 있으면 걔네들이 뭔가 이렇게 공부를 들고 있진 않아. 잘 보통 보면 모여가지고 잡담을 때린다던가 아니면 밥을 먹고 밥 먹었으니까 뭐 해야 돼? 카페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카페를 가요. 그러다가 또 인생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사실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내 수업 들었던 애들은 알 거야. 내가 공부할 때도 딱 이런 모임들이 많단 말이야. 내가 재수할 때도 심지어 이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재수생실 할 때 분명히 나는 죄수생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죄수생이다. 죄를 짓고 있다. 죄를 짓고 있으면 어떤 복역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게 성실하게 임해야 되고 할 텐데 재수생 모임들이 있었어. 내가 뭐 실명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5명 정도가 이제 재수한답시고 독서실을 같이 다녔었는데 사실 나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걔네들을 제껴나가야 되는 게 우선이라 생각이고 그래서 걔네들이랑 절대 어울리지 않았거든. 그래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 내가 애들 전부 다 제쳤습니다. 내가 공부를 늦게 시작한 건 아시죠? 근데 이때 이미 다 제쳤으니까 나는 솔직히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치? 9월 달에도 마찬가지. 9월 달도 당연히 익었고 수능에서 좀 미끄러졌긴 했지만 어쨌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이제 단체 공부하는 건 무조건 망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딱 이겁니다. 모여서 보통 이래. 공부를 한다고 이제 짐 싸서 와. 1시간 정도 하다가 1시간 반 정도 하다가 이제 점심 때니까 밥 먹으러 간단 말이야. 그래서 또 카페 갔다가 하고 뭐 하고 하면 대충 한 2, 3시쯤 들어왔고 낮잠 때리고 막 이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과연 너가 그러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해봐. 2명 이상 모여서 공부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하루 순공 시간이 최소한 몇 시간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험 기간을 제외하고 그냥 내가 고등학생으로서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야. 알겠지? 뭐 시험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나눠서 해보자 이거야 이제. 시험 기간. 그러니까 시험 기간과 그 다음에 평상시라고 합시다. 평소라고 할게요. 평소. 이걸 나눠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얼마나 했었는지. 알겠지? 자, 그 다음. 이 3개를 얘기하고자 해서 내가 이 3개를 통해서 결론 지은 건 뭐냐면 이거야. 내가 이번 겨울방학 때의 시작과 그때의 내 모습과 공부량은 늘었겠죠, 당연히. 그치? 늘어야 정상인 게 맞고. 근데 그때 내 어떤 생활적인 패턴이랑 봤을 때 지금 시험 기간이 이제 있었으니까 그때랑 비했을 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었나?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건 뒤에서 이제 정리를 할게. 자, 그 다음 accept, 이제 받아들여라 라는 얘기인데 받아들여 봅시다. 자, 보세요. 사실 내가 이게 끝에 얘기를 할 건데 수시랑 정시를 이제 슬슬 생각할 때가 올 거야. 내가 장담하는데 매번 시험 기간 준비할 때마다 아, 쌤, 저 수시 때려치고 그냥 정시나 할게요. 이런 애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가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내 성적이 정해질 뿐 누가 정해질지. 그러니까 내가 보통 이제 고3 때 되면 이래 막 내가 수시가 이런 정도인데 뭐 정시 쓰는 게 맞을까, 수시 쓰는 게 이럴까, 이거 지식이냐고 물어보거든. 근데 이거는 입시 예래로 항상 난제였어요. 항상 나 때도 그랬고 너희 때도 그랬고 그 밑에도 그럴 거야.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다음 자, 이제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한 학기를 그럼 과연 네가 저거를 고민할 만큼 후회 없이 살았는가? 내가 수시를 쓸까 정시를 쓸까 고민할 때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떤 선택을 할 만큼 내가 열심히 살았는지를 한번 받아들여보라 이겁니다. 알겠죠? 후회 없이 살았는가? 아니면 후회를 했는가? 이거겠지? 그 다음에 더 낮게 보낼 수 있었는데 내가 못했는가? 그것도 한번 받아들여보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라는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이때쯤 보통 이제 타겟은 누구냐면 2학년 1학기가 끝난 친구들한테 뭐 한번 묻고 싶은데 얘네들한테 자, 내가 그래 수시를 이제 내신이 안 돼가지고 정시를 선택했다고 치자고. 오케이? 그랬을 때 과연 내가 그 정시를 선택하는 게 현실 도피가 아닌가? 아니면 현실 도피가 아니라 진짜 가능성이 보여서인가?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 알겠어? 자, 이제 깨닫기입니다. 깨닫기. 생각을 한번 해봤어. 자, 이제 정리를 하면서 듣는 거야, 이제. 깨달으면서. 자, 이제 보통 보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이제 수시랑 정시랑 포인트, 그러니까 수시할까 정시할까 생각하는 딱 포인트가 몇 개 있어요. 딱 이제 고1 중간 때쯤 그래. 한 학기가 딱 끝났어.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정시로 가겠다라는 게 내가 이제 정시 파이터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마음속에 슬슬 이 마음들이 생겨나요. 난 정시로 가야 되나? 이 생각이 딱 피어올라. 그러다가 다시 이 생각은 좀 없어져요. 언제쯤? 2학기 시작함과 동시에 다시 막 이렇게 올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쑥 이렇게 되는, 이렇게 다시 올라갈 거야. 오케이? 이렇게 불연속 지점이 이렇게 있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다가 보통 이게 다시 언제 피어오르면 고2 때, 고2 1학기 기준으로 이제 나는 정시 파이터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알겠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 내신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수시를 망쳤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보통 이제 2학기 중간쯤부터 그러더라고. 알겠어? 자,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기준은 뭐냐면요. 2학년 1학기 성적을 딱 받았는데 총 1, 2학년 성적을 받았는데 4점대 초반까지는 아직 수시를 좀 할만한 것 같아요, 솔직히. 오케이? 그 밑에인 데서 어떡하죠? 전 중반 애매하게 걸쳐있는데 어떡하죠? 그건 너의 선택인데 내가 만약에 학생이었으면 나는 이때 2학년 1학기 때 만약에 4점대 초반이었어. 예를 들어서 뭐 대충 이렇게 정하자. 4점대 뭐 XX인데 이게 뭐 한 대충 2점 뭐 이렇게 됐다고 치자고. 2X 뭐 이렇게 됐다고 치자고. 오케이? 그랬으면 나는 이제 마지막 남은 학기가 딱 2학기밖에 없잖아. 그지? 2학년 2학기랑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내신을 해가지고 난 수시로 가겠다라고 난 올인을 때릴 거야. 알겠어? 자, 이런 느낌인데 보통 이제 애들이 긴가민가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 긴가민가해. 두 개를 좀 잡긴 애매하고 정시는 좀 오래 남았으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비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정시 파이터가 되겠다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 고3 때부터 공부를 딱 다시 시작을 하거든? 이때부터 다시 리셋이야. 그게 참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시 파이터라고 했으면 수시는 쳐다보지도 말고 이때부터 쭉 달려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통 그렇지가 않더라고. 그냥 수시가 안 되니까 그냥 약간 에이 울며 겨자 먹기로 약간 이런 걸 택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정시를 진짜 할 거다, 난 정말 정시밖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4점대 초반까지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좀 약간 수시에 좀 몰아보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당연히 뭐 겨울방학 때 다른 공부 해야겠지만 정시 공부 해야겠지만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자, 그다음 액션.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진짜 나는 여기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으면서 어떤 너네들의 어떤 심정 같은 거를 아니면 너네들이 겪었던 그런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액션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수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다 아우르는 생활 패턴이라는 걸 봅시다. 생활 패턴. 자, 사실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 수시든 정시든 간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공부, 입시나 어떤 이런 걸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생활 패턴인 것 같거든요. 보세요. 자, 내가 두 가지 질문을 좀 해볼게.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네가 어제보다 공부량이 많았나? 이걸 하나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자, 과연 너가 어떤 이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실력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이 네가 선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선택을 당하는 건지, 선택 아니면 비선택드 이렇게 쓸게. 수동태로 내가 선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선택을 당하는 건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라. 알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어제보다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면 분명히 너는 하루하루 나아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생활 패턴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잡혀 있을 거고 이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런 게 그냥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성적이 이 모양이니까 나는 이렇게 이걸로 선택해야지, 이걸 선택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특히 이걸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의 느낌을 보면 선택을 보통 받습니다.
너는 수시가 답이 없으니 정시라도 가라. 이런 식으로 선택을 받는단 말이야. 근데 그게 좀 가슴이 아파요. 왜냐면 봐봐. 이게 정시가 되게 만만하게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착각이 가장 큰 건 뭐냐면 이 정시가 되게 만만해 보이는 게 시간이 좀 길게 남았단 말이야. 이거는 자 1학년 기준 대충 한 2년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학년 기준에서 2년 나왔고 2학년 기준에서는 1년 반 정도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1년 반. 오케이? 왜 2년이라고 생각하는지는 겨울방학이 2번 끼니까 그래. 근데 얘는 이제 1년 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시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너네가 가장 중요하게 좀 바꿔야 될 거 이번 여름방학 때 있잖아요. 여름방학 때 바꿔야 될 거 여름방학과 그 다음에 2학기 때 좀 바꿔야 될 생활 패턴은 뭐냐면요. 철저하게 좀 혼자가 되는 연습을 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같이 다니면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란 그 착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 혼자 해야 돼. 공부는 무조건 듣고 다니냐. 알겠어? 듣고 다니러 가면서 혼자를 좀 하는데 제시를 좀 드릴게요. 얼마 정도 해야 되는지를. 자, 영어 기준에서 있잖아. 영어 기준에서 내가 모의고사 만약에 한 4등급 미만입니다. 4등급 미만이야. 4등급 아래. 그 다음에 3등급 위 정도로 생각합시다. 이렇게. 알겠지? 근데 이게 얘들아 평균치 얘기하는 거야. 한 번 뽀록으로서 2등급 나왔는데 선생님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균치를 내봐. 3월, 6월 봤잖아. 그 두 개의 평균을 더했을 때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나눠서 보자고. 알겠지? 자, 이렇게 됐을 때 4등급 미만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다시 자 일단 구문독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구문독해. 그리고 구문독해랑 병행해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일단 어휘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이 어휘가 가장 중요해요. 이 어휘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제시를 해주자면 자, 구문독해는 우리가 겨울방학 때 나랑 같이 한 친구들 알겠지만 천일문 같은 책 있죠? 그거를 스스로 복습해도 좋지만 인강 같은 거에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 구문독해를 여름방학 때 빨리 끝내는 겁니다. 인강의 존재이 뭐야? 빨리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 그런 식으로 이 구문독해를 빨리 해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휘는 여러분 하루에 내가 참 이제 이 어휘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은데 보통 애들이 나한테 아 쌤 단어 못 외웠는데 다음에 또 외우면 안 될까? 이러는데 안 돼. 그러면 사실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빡세게 안 잡으니까 애들이 그 습관화가 돼버리는 거 있는 것 같아. 그것도 인정해. 근데 잘하는 애들은 잘 외워. 그게 중요해. 잘하는 애들은 항상 잘 외우는데 안 외우다 보니까 계속 밀리는 거야. 자기가 뒤로. 알겠어? 그러니까 이 어휘적인 부분은 방학 때만이라도 주 5일 기준에서 매일 1대씩을 외우는 겁니다. 그래봤자 3주밖에 안 돼서 얼마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야. 양이. 나 같으면 이게 5일에 이제 한 대씩 외우다 했잖아. 난 2대씩 외울 거야. 2개씩.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80개 정도에서 100개 정도 사이를 외워주는 겁니다. 그 정도가 최소량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안 하면 봐봐. 너네 내신 기간 때 단어장 외울 수 있겠냐? 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있을 때 단어를 좀 채워놓는다는 느낌으로 가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봐봐. 행동을 할 때 이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내가 만약에 1부터 2까지 외워서 쭉 가서 이제 5일 차이는 뭐 했냐면 9에서 11까지 외웠다고 치자고. 그럼 2주차 때는 11부터 뭐 이렇게 뭐 12 이렇게 외우겠죠? 근데 이럴 때 중요한 건 자, 이거는 같이 이렇게 세트로 묶는 거야. 이렇게. 땡땡땡 가서 이렇게 묶는 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자, 19에서 20 갈 때 이렇게 묶어서 같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세트로. 한 세트로. 알겠어? 누적을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계속 알았던 걸 계속 틀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고 자, 3등급 기준에서 뭘 해야 되냐면 자, 지문 독해로 넘어가야 돼, 이제. 지문 독해를 하면서 어휘도 당연히 같이 배워야겠지만 얘네들은 어휘가 어떤 느낌으로 배웠으면 좋겠냐면 어휘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3등급 이상이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이 지문 독해라는 걸 하는데 거기서 모르는 단어들을 좀 정리를 한다라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얘기해주고 싶은 게 하루에 자 이렇게 얘기할게. 20에서 24번 문제가 이제 어떤 주제 파악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29번이 어법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31번부터 34번이 이제 빈칸이라고 친다면 이 사이클이죠.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7, 8, 9, 10. 이 10문제를 하루에 갖다가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문제씩을 푸는 학원은 없어 잘. 보통 이제 니네가 여름방학 특강이라고 해서 어떤 독해 특강을 가잖아. 그러면 보통 하루에 한 4-5질문 할 거야. 4-5질문. 근데 학원 이틀 가잖아. 그지 보통? 그러면 네가 봐봐. 생각해봐. 내가 이제 학원을 디스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학원은 그럴 수밖에 없어. 이제 애들이 많고 이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자, 4지문씩 이틀을 했을 때 자, 8지문이죠? 근데 이제 방학이 대충 3주라고 치면 너는 고작 24지문을 하고 들어가는 것밖에 안 돼. 공부의 총량이 24지문밖에 안 된다니까? 모의고사 한 세트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얘기하는 게 학원 공부는 별개입니다. 학원에서 수업하는 건 그냥 그대로 듣고 네가 개인적으로 공부해야 될 게 이 정도 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10개만 생각해보자. 자, 10개를 네가 5일 동안 했어. 그럼 50지문이 나온단 말이야? 그걸 3주를 하면 150지문을 네가 공부를 스스로 하고 들어간다면 분명히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면서 어휘도 정리하면서 복습을 계속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리딩 스킬이 중요한 때가 아니야 지금은. 알겠지? 내가 가르쳐준 방법들도 있겠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수 리피식으로 어떤 이렇게 문제를 풀었을 때 잘 풀리는가, 그걸 좀 보자 이겁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10지문 정도 하고, 어휘는 당연히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쌤? 얘네들은 이것만 해도 좀 빡셀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1대씩만 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자,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쌤? 자, 시험 방학식을 했어. 그 주는 아마 붕 떠서 놀 거야. 그 다음 주부터는 시작한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정도가 최소량이야 얘들아. 지금 습관을 바꾸지 못하면,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금 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왜 잘해놔야 되냐면 그 잘했던 경험 때문에 나는 삶을 살아간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약간 고등학교 때 좀 대충 살았던 애들은 나중에도 그렇게 비슷하게 살더라고. 자기가 잘 안 바뀌는 거 알잖아. 사람이 잘 안 바뀌어. 정말 귀찮아하는 게 습관화가 되면 나중에는 또 봐봐. 니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내가 이걸 선택하는 건가 선택받냐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써있어요. 이거 선택하는 거냐 선택받는 거냐. 나중은, 지금은 이게 내가 수시 정시 얘기잖아. 나중 되면 이게 직업 선택으로 바뀌어요. 직업을 선택하는가 선택받는가 이렇게 된다니까. 정말 내가 많이 뭐 진짜 수업 때 많이 했던 얘기니까 뭐 얘기를 더 이상 안 하겠지만, 직업을 선택하냐 선택받냐 좀 다른 것 같아. 이게 자기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한 거 아니겠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액션 플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자면 이제 3등급과 이제 4등급 아래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봤는데, 그 위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만 하세요. 왜냐면 다른 공부를 해야 돼. 다른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영어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주문이 부족하다? 그럼 8주문 해갖고 나눠서 하세요. 알겠죠? 뭐 이렇게 나눠서 하도 되고, 이렇게 하루, 이렇게 하루, 이렇게 하루, 이렇게 하루,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리고 자, 쌤, 저는 다 낮은데 어떡하죠? 저는 다 모든 등급이 낮은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여름방학 때 있잖아요. 1학기 때 내가 못했던 것 있죠? 그걸 다시 정리를 하면서 가는 것도 좋고, 방법이 다 좋은데 나는, 자, 방학 플랜. 그래, 방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방학 때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 싶으면 내가 무조건 모자란 공부 있죠? 모자랐던 혹은 부족했던 그런 영역들이 있을 거야. 부족했던. 그게 어떤 것이 되든지 간에 이 과목 2개를 딱 잡아가지고 이 2개는 내가 다시 한번 자신감을 키우겠다. 그 정도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하려고 하지 마. 사회도 약한데요, 쌤? 과학도 약한데요? 뭐도 약한데요? 하지 말고 국영수 3개 중에 2개 정도만 더 정해가지고 그것만 하겠다라는 생각해도 너는 성공한 방학일 거야. 왜냐면 네가 중학교 때 방학 때 공부한다는 엽서가 없었을걸 잘? 그렇지 않냐? 내가 겨울방학 때 애들한테 들었던 소리가 너무 빡세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아니야. 빡센 게 아니라 그냥 기본량을 준 건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모자라거나 부족했던 그 2과목만 잡아가지고 공부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 정도가 내가 이제 준비했던 얘기고, 사실 2부를 찍을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면 흥이가 내가 이제 마지막 영상이라고 하니까 뭔가 약간 좀 괜히 막 뭐 감정적으로 차올라가지고 선생님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잘 봐. 내가 이제 나랑 같이 하고 있는 애들을 좀 191, 192, 그 다음에 한림고 1, 2 있죠? 한림 1, 2. 그 다음에 자, 지금은 없지만 어쨌든 남영고 1, 2가 있겠죠? 남영 1, 2.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빼먹으면 또 상처받으니까, 자, 제여가 있죠? 중앙여고가 있죠, 중앙여고 1, 중여 1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서중이었던 친구들이 있겠죠? 서중 2, 3 있을 거고. 그 다음 고등학교로 다시 넘어갔을 때는 뭐 신고 친구들, 그래, 미안해. 자, 신고 1, 2가 있을 거야. 1, 2가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대기고, 지금 이제 3학년이 되었을 텐데, 대기고 3, 뭐, 김땡땡, 뭐 이 친구가 있을 거고, 뭐 여러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냥 딱 해주고 싶은 얘기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 모든 슬라이드 자료 같은 걸 어디서 받아오지 않잖아요. 제가 만드는 거 아시죠? 근데, 이렇게 만들면서 나의 루틴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 너네도 수험생이니까 열심히 살겠지만, 나의 루틴은 얘들아, 내가 이제 한 1시쯤에서 한 3시 사이에 잠에 들어. 그 다음에 10시에 일어나서 12시까지 카페를 가서 수업 전까지 슬라이드만 만들다가 와요. 그리고 수업하고 집에 와서 자고. 이런 루틴만 반복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학원 강사들이 보통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 근데 극소수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각자의 영역에서 그냥 적당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있지. 그러니까 적당히 사는 사람들만 있지. 막 이렇게 막 뭔가를 시간 투자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잘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느낀 거 뭐냐면, 쟤도 와가지고 어쨌든 한 1년 반 동안 참 좋았고 모든 생활에서 좋았는데, 내가 가장 크게 느낀 건 뭐냐면, 생각보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정말로. 이건 옛날부터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확신이 없었다면 이젠 좀 확신이 들어.
내가 이때 가서 막 PPT를 만들고 있을 때 어떤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작업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강사 같은 사람들은 잘 못 봤단 말이에요. 물론 집에서 할 수도 있겠지. 다를 수 있고 내가 못 본 걸 수도 있겠는데, 내가 이번 슬라이드를 총 만든 그 슬라이드 개수 얘기해 준 적 없었던 것 같은데, 총 만든 이번 한 학기만 두고 봤을 때 1000장이에요, 여러분. 1000장을 혼자 다 만들고 다 분석하고 다 그랬단 말이야. 내 자랑인 게 아니라 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실력이 느는 게 느껴져요, 같이. 강사도 실력 같이 늘거든요, 가르치면서. 너네도 마찬가지로 니네가 좀 뭔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서 좀 는다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싶어서 내 얘기를 좀 들려준 거고, 계속 조금씩 발전하게 되면 그게 복리로 쌓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유튜브 채널 정보를 가면 열심히들 살아라, 열심히 사는 총량은 뭐 살면서 남다 이런 말 썼는데 딱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체력을 갈아넣고 막 두드러기 없고 막 몸이 아프고 막 그런 거는 너네들이 많이 알겠지만, 그걸 왜 했냐면 지금 그렇게 안 하면 40대 때는 그렇게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그래. 내가 지금 열심히 살지 않으면 똑같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중에 똑같이 뭔가 열심히 하지 않겠어? 내가 학원의 일을 접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너네도 마찬가지로 학생 때 열심히 살면 그게 분명히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올 테니, 제발 이번 여름방학 기점에서 내가 뭐 간다 해서 뭐 이런 거에 뭐 일희비하게 아니야. 어차피 위에 가서 만날 거야. 얘들아, 내가 학원을 크게 하게 되면 너네 분명히 저기로 쓸 거라니까. 와서 연락하시면 바로 밥 사주고 다 해줄게요. 알겠죠? 그때 가가지고 막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얘들아? 이렇게 안 할 테니까 꼭 올라와가지고 만나서 연락하고 밥도 이렇게 하고 연락도 잘 안 끊겼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친구들 한해서는 얼마나 고마운 친구들이야. 다른 학원 갈 수 있었는데 나를 선택해서 온 거 아니겠어? 특히 이 친구들과 이 친구들과 뭐 이런 애들이 있어. 날 따라온 친구들이 있어. 이렇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그러니까 나도 살면서 절대 잃지 않을 테니까, 그죠? 아이, 또 다 중요해.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희는요 뭐 이럴까봐 그러는데, 다 중요해. 다 중요한데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도 잊지 마시고, 아니 잊어도 되는데 그냥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정도로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까지 할 테고, 꼭 서울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